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2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제 굉장히 많이 힘든 국내 증시를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뉴욕 시장도 지금 5거래일째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연중 최저가를 시장이 좀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이제 시장의 이러한 좀 부진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불안감을 갖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사실 그렇게 딱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경기 방어주에 대한 투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선뜻 손이 이렇게 뻗쳐지는 종목들이나 투자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고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또 현금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도저히 그럴 수준까지 못 되는 그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저것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걱정과 고민이 참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또 어떠한 부분들이 우려로 시장에서 걱정을 했는지 잠시 후에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심층 인터뷰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박종훈 팀장이 함께합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제 현재 시장을 판단하는 그러한 관련된 자료들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시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지 확인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사여구 아쉬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저는 또 조금이나마 바로 시장 얘기 너무 딱딱하게 넘어가면은 모르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 보기 전에 이제 주제부터 좀 보도록 하죠. 다우지수와 S&P 500이 모두 연중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고요. 위기감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장 초반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록불을 일부 켜내기도 했습니다. 반등 시도를 좀 보이기도 하면서 저도 어제 제가 이제 잠든 시각이 12시라서 마감되기 전에 그러니까 장 초반의 움직임을 보고 잤는데 그나마 이제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뉴욕 시장은 그래도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는구나로 생각하고 잤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역시나 부진한 시장을 보고 좀 탄식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1%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1.03%, 나스닥이 0.6%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지난 1월 4일의 전고점 종가 기준으로 20% 급락하면서 약세장 연중 기준으로 베어마켓에 공식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S&P 500 지수도 지난 6월 16일 기록했던 연중 최저치를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면서 더욱더 시장의 흐름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초반에 좀 반등을 시도했던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한 거는 계속해서 주말에 시장을 좀 압박했었던 영국발 이슈가 크게 자리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을 했고 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미국 달러와 초강세 그리고 영국의 감세 정책, 강세와 감세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파운드화가 한때 사상 최저인 1.03달러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의 중앙은행이 비상회의를 열어서 긴급 금리 인상, 다들 이제 인하 기조가 있고요. 실제로 영국도 기준금리를 인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달러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크나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하락 압력을 더 가세했습니다. 실적 전망을 낮추는 그러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 보면 달러화로 표기되는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3.9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앞자리가 곧 4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 생기죠. 2010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2년물은 뭐 이미 앞자리는 4로 바뀌었는데 4.3을 넘어서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시장에 부담이 되는 이슈들이 많은 가운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76달러, WTI 기준으로 배럴당 76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 하락을 한 이유가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겠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인데 지금 보면은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가 유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급등을 하고 위험 자산이 위축세를 보이면서 지난 금요일장부터 유가는 상당한 침체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변동성이 계속되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다음 달 초에 이제 오펙 그리고 비오펙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또 시장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맵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파란불, 특히나 이제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아마존이나 이런 온라인 커머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 좀 맵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다 갈라지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2%대 하락을 했고요. 구글도 0.36% 하락. 메타가 좀 많이 빠졌죠. 2%대 넘는 하락세가 보였고요. 매치그룹도 2%대 하락. 이쪽 이제 구글 아래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종목들을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2%대 하락, AMD도 2.4%, 마이크론의 주가도 2%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반면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는 선방을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0.23%대 올랐고요. 아마존도 1%대 올랐는데 아마존은 10월에 회원들을 위한 프라임데이 같은 이벤트가 있다.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또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이에 따라서 주가가 1.2%대 올랐습니다. 또 어제 이제 중국 관련한 전기차 종목들이 좋았죠. 이 가운데 전기차 섹터 안에서 테슬라의 주가도 0.25% 올랐는데요. 뭐 리오토 등을 비롯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은 베이징에서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모두 오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여기 보면은 필수 소비재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의 종목들도 반등을 했죠. 코스트코의 주가가 2.98% 올랐는데 지난 이제 주말 사이에 실적 발표한 내용들은 좋았지만 향후 멤버십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 근데 비용은 조금 더 들 수 있다. 라고 밝히면서 어제는 저희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주가가 다행히도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타깃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 그리고 국제유가 앞서서 WTI 기준으로 76달러 선까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엑스모빌, 쉐브론, 옥시덴드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은 역시나 함께 하락을 했고요. 대본에너지 등도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상대적으로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덜 빠져서 위쪽이 좀 파란불이 보이고요. 아래쪽 그러니까 금융이나 부동산 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유틸리티 종목들은 모두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좀 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등의 종목들도 2%대 하락을 했고요. 페이팔도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요. 라스베가스 샌즈나 윈 리조트 등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마카오 쪽에서 이제 빠르면 11월에 중국인 투어 그룹을 카지노에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12% 넘는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마카오 정부가 몇 달 안에 이제 관광과 전자비자를 통해서 중국 본토에서 방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겠다, 개방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개별 종목 중에 하나 이제 피트니스 관련된 종목인데 저희가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자주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피트니스에 가면은 먹을 걸 줍니다. 예, 먹을 피자도 주고 막 베이글도 주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그런 피트니스 관련된 기업인데 플래닛 피트니스에 대해서 월가에서 투자 의견이 강력 매수, 스트롱바이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이 사실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러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매우 탄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UBS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근데 평가를 보면은 업계 수준에서 최고의 성장을 제공할지 좀 회의적이다. 우버와 리프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리프트에 대해서 좀 업계에서 경쟁력에 있어서의 회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에스티로더 화장품 회사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발망과의 파트너십이 있다. 이제 럭셔리 브랜드 중에 발망과 어떠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에 따른 모멘텀이 기대가 되면서 주가는 1%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박종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와이프 선물부터 나를 위한 작은 사치까지 여러분도 명품 쇼핑이 필요할 때 있으시죠? 하지만 비싼 금액이 부담이시라면 지금이 바로 에트니 검색할 때 인기 상품 10% 할인으로 만나는 합리적인 가격. 구매하실 때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3% 추가 할인까지. 합리적인 명품 가치 소비는 이제 에트니에서 시작하세요.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운조커피 한 잔을 마셨어야 되는데 지금 한 이틀 정도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와, 이거 체력이 말이 아닌데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약간 저처럼 좀 체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위치, 체력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 위치다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 그래요? 살이 좀 쪄가지고 요즘에. 밥방송 좀 쉬시더니 예. 살만하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좀 쉬고 있는데 네.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 무서운 국면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예.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제도 뭐 국내 시장도 정말 엄청 충격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도 사실 제가 이제 장 시작했을 때 올라가는 모습을 네. 제가 보고 맞아요. 이제 자고 내일 아침에 가면 되겠구나. 가능하겠구나. 예,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또 이게 또 빠졌구나. 예, 이렇게 보면서 제가 또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볼까요?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좀 힘드신 네. 국면일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지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사이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치가 어딘지 저희가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온 자료는요, 그냥 저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저희가 항복 단계가 아니냐, 캐피출레이션. 예,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팔고 네. 이제 항복 단계에 왔다라는 게 사실 두세 달 전이었어요. 네. 제가 방송 진행할 때도 맞아요. 그랬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예,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복 안 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조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박 모습 때문에 팀장님도 항복 저는 안 항복 안 하셨죠? 했습니다. 네, 저도 예. 안 했습니다. 폭인지 항복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상황인데 네. 하여튼 이런 어떤 사이클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가지고 나온 사이클은요. 오늘 제가 이제 피델리티, 네, 아주 유명한 또 비즈니스 사이클인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주식 시장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뒤에 이제 가보게 되면 또 메릴 린치의 투자 시계 그리고 우라가미 군요의 사계론까지 제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세 가지 국면에 저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이제 사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지금 이쯤 예, 제가 이제 뭐 마우스가 네, 보시죠? 예, 노란 여기쯤 마우스 따라하시면 네, 여기쯤 됩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제 기억에 4개월 전에 제가 이걸 좀 가지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위치에 있었어요. 지금 아. 한국에 있는 위치. 네, 이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미끄러졌네요. 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이 중국이 있는 이 위치까지 얼마나 걸릴지 이거 어디가 바닥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다. 네. 지금 보면은 리세션 바로 코앞까지 와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좀 위에 있는데 네, 위에 있습니다. 리세션 코앞까지 와 있고 중국은 이미 리세션을 지나갔다. 겪고 회복하고 있는 예. 뭐 회복한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예. 저점을 딛고 올라간다. 우리도 그럼 같이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뭐 미국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예, 저희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같은 상황 봤을 때는 정말 그렇죠. 예, 공포스럽기 않죠.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좀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역사적 시장의 어떤 순환 사이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면이 이 세 번째 국면 제가 이제 빨간색 박스로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국면에서 약간의 방어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선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적이나.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국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리세션 구간 미리. 그 다음이죠. 네, 이 다음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임의 소비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유틸리티 자 이런 부분이 좀 강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시장 대비 덜 빠진다. 그렇죠. 네,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임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다음 국면, 네, 이제 회복기, 네, 다시 회복을 하는 국면에서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이때 리세션에서는 좀 약간 말에 이제 끄트머리에 좀 어떤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실제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보면은 저런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대적인 선방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위치에서도 보면은 비슷하네요. 저기 보면 유틸리티 쪽도 플러스가 돼 있고 네네. 헬스케어 쪽은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떤 종목을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이 어떤 사이클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어느 섹터를 조금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 섹터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회복기에는 또 어떤 섹터가 준비가 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마음속으로 좀 준비를 해두고 비중 조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적에 기반한 그런 기업들을 조금 보고 있으면은 추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이 한 데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밑에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사실 유틸리티는 정말 재미없는 그렇죠. 개인 투자자가 많이 안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 유틸리티가 좋더라.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 항상 그 아침에 맵을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 유틸리티 섹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뉴스도 많이 전해지지 예. 않거니와 말씀드렸을 때는 모르는 기업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 유틸리티 섹터의 종목들을 자주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섹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섹터 로테이션도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네. 지금 에너지 그리고 뭐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네. 자 이런 국면이다. 자 이게 더 빠지게 되면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제 금융, 파이낸스
자, 이렇게까지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섹터의 어떤 순환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어디 분산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섹터가 좀 확인을 하시면서 네. 그 다음 국면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이제 표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이런 느낌이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 빨간 선이 이제 마켓이고 맞습니다. 파란 선이 이코노미입니다. 마켓이 이제 시장 실제 경제보다 조금 더 선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국면은 여기 베어마켓이라고 써 있는 고쯤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아까 뭐 피델리티 예. 자료에 의하면 여기쯤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지금 예. 거기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 팀장님이 표시해 주신 그런 섹터들이 좀 선방을 한다.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강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선방을 한다. 그런 의미로 한눈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이 맵을 자주 보는데 이제 연 기준으로 준비를 해 오셨어요. 네, YTD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정말 저 섹터가 올해 이제 쭉 빠졌던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정말 이 섹터가 그만큼 방어를 해줬느냐. 음. 이제 이번 올해 통해서 저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YTD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이제 섹터와 좀 비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물론 빠진 종목들도 있지만 예, 어떤 이제 우량주 위주로 되어 있는 헬스케어 상단에 있는 예, 이러한 종목들은 그래도 방어를 많이 해준 그런 상태고요.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지 않은 생각보다 예, 하지만 다른 타 섹터에 비해서는 그래도 방어를 좀 해줬다. 자, 에너지 같은 경우에 뭐 할 말이 없죠. 예, 너무 잘 갔던 뭐 물론 전쟁 때문에 네. 예, 그런 이슈가 또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색깔이 약간 예, 그 다른 타 섹터에 비해서 그래도 좀 방어를 해줬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말이 방어죠, 방어인데 타 섹터에 비해서 좀 덜 떨어졌다. 예, 근데 너무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뭐 수익이 월등하게 좋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예, 그래도 분산 투자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예, 그런 위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피델리티에서 섹터 비중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예, 포트폴리오에 있어서요. 그렇죠.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이제 섹터 비중에 대한 어떤 추천. 네. 예, 이게 9월 23일자 날짜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녹색 부분 있죠. 네. 예, 이 부분은 비중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 예, 근데 머테리얼스 거의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는.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그 외에는요. 디스어그리.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네. 지금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헬스케어를 추천 안 하네요. 네, 또 이렇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지금 순환 사이클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상 데이터에 맞춰서 네.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이제 좋았다 또는 필수 소비재가 방어를 좀 해줬다 이렇게 돼서 이제 많은 그 데이터가 함축적으로 이제 평균값을 낸 건데 지금 이제 9월 23일 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업데이트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피델리티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떡하죠? 예. 지금 보면은 음. 뭐 에너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유틸리티나 네. 저기 좀 필수 소비재 이런 종목들을 네. 디스어그리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비동의하겠다라는 얘기는 예. 상대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볼수 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아. 예, 상대적으로 이제 뭐 PR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어떤 데이터가 좀 나오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예, 참고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네요. 이런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많은 분들이 투자 시계다, 인베스트먼트 클락이라고 하면은 메릴 린치에서 나오는 아주 뭐 상징적인 이런 투자 시계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단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장 빨간 같은 박스. 그렇죠. 밑에 성장 국면에서는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 그리고 현금 보유를 추천하는 예, 그러한 어떤 자산군 예, 그리고 방어주들이 좀 그래도 괜찮은 예, 그런 국면인데 뭐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뭐 시장에서 지금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지금 사실 이렇잖아요. 뭐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많은 평가를 할 때 월가에서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이상하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고용과 소비가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1970년대 폴 볼커 시대 때, 예, 그때 이제 고인플레이션,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자하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장은 거의 처음이다. 예, 이렇게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970년대부터 주식 투자를 해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은 저희가 겪는 이 부분이 너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또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그냥 때문에 예,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의 이제 역사적인 흐름에서는 이렇게 좀 리세션 전 단계나 리세션 가운데서는 이러한 섹터가 그래도 선방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봤더니 미리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피델리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시점에서 관련된 그런 섹터들을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고 네.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주식 시장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심리적으로 하는 예, 거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지금. 시기보다는 오히려 현금 비주, 예, 현금을 종목처럼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 예, 예금이나 해라.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그래도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그 다음 이제 리플레이션, 이제 회복기로 넘어가는 이 구간을 저희가 오히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벌써 들어요. 이제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지나오고 있고 시장이 다시 한번 네. 조금 회복을 하는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어떤 국면에 있어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리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가장 큰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로우, 그러니까 낮아지게 될 때 네. 그때의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뭐 CPI나 PCE 같은 예, 소비자 물가 지수나 개인 소비 지출 같은 부분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 요인 저희가 봐야 될 게 있겠지만은 지금 투자 시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표는 그래서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건 그래 저 표대로 많이 경기의 시계가 흘러가지. 근데 얼마나 있다가 저게 다시 리플레이션으로 될지가 관건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뭐 3개월에 걸릴지, 예. 6개월에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의 대응에 있어서 참 지난한 네, 우리가 시기를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투자 시기에 의하면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넘어가는 여기서 이제 강세 줄 수 있는 섹터가 마찬가지로 또 네.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자 이미 소비재, 자 이렇게 표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기 초까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어찌나 어떻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과거의 여러 데이터 순환기에 맞춰 가지고 또 함축적으로 평균값을 낸 어떤 이제 섹터의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본인이 좀 섹터를 갖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그건 뭐예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1분 분이신 거예요? 네, 우라가미 구니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우라가미 구니오의 사계론, 예, 보통 사계론인데, 그저 포시즌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우리 레이달리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비슷한 건가요? 예,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우라가미 구니오 사계론에 의하면 이제 금융 장세, 그리고 실적 장세, 그리고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국면. 예, 네 가지 국면 나눠지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빨간색 예, 이렇게 지금 표시한 부분이 역실적 장세고요. 네. 지금 상황이 지금 이 국면에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투자 시계론과 같이 이제 저희가 접목했을 때,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이 중간 단계에서 네. 어떤 금융 긴축에 대한 어떤 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긴축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면, 예 그 다음 단계인 금융 장세, 예 이렇게 또 가더라라고 하는 어떤 이제 사계론의 어떤 순환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역실적 장세의 어떤 특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업 실적이 악화가 되고 제품 재고가 어떤 조정이 일어나면서 재고가 좀 늘어나고 또는 조정되는 예, 그런 단계에서 지금 시장이 그래도 하락하는 예, 그러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면별로 보면은 특징적인 부분들을 또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이제 우라가미 군요 사계론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금융장세와 역실적 장세, 네. 그러니까 하락장이죠. 하락장 때의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 역금융장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역실적 장세,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경기 불황 그리고 기업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가 되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 이번 3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팩트셋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지만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다. 네.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뭐 발표도 이번 3분기까지 해서 좀 실적 발표가 좀 저희가 좀 많이 집중해야 되는 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상황 및 주도주를 좀 보게 되면요, 뭐 재고가 누적이 되고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이제 다시 드러나게 되면서 내수주 또는 자산주, 초우량주 같은 이러한 섹터들, 이러한 주식들이 이제 좀 방어를 보일 수 있다. 네. 예,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틸리티, 예. 이런 부분이고요. 좀 자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이 좀 높은 주식들이나 또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는 예, 이러한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라가미 군요 사계론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종목에 대한 이슈, 뉴스 이런 걸 보는 게 참 무의미하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박 팀장님께서는 백투 베이직인 거죠. 이제 딱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시장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는. 그래서 지금 사실 하루하루 보면은 이거 미치겠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시장을 좀 약간 시계열로 보고 크게 보면은 지금 어떤 국면이라서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이런 게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먼저 대비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길게 짜보자라는 의미에서 네.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음. 지금 시장 상황이 또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오르는구나를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이 최근에 너무 이제 얘기- 매크로적으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예, 이렇다 보니까 뭐 분명 이제 본인 이제 종목들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순환이 되길래 지금 그렇죠. 위치가 어디이고 네. 우리가 이걸 어떤 정도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는 어떻게 또 대비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은 조금 시장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박 팀장님 계속 함께 하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세부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큰 그림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함께 확인해 보셨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자료도 야미자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요. 한 번씩 쓱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게 좋은 것 같아. 가루가 대박으로 파는 거 아니야. 몇 포대 드려요 그러면 세 포대. 원가는 뭔지도 몰라 사실은. 왜냐면 딱 규격 제품 운동하다. 그러면 그거 뭐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 정찰가가. 가루. 원래 그런 장사 돈 많이 버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막 뭐 가루나 뭐 곡물 파는 분들은 막 이렇게 대박에다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많이 드렸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마진이 높다는 뜻이거든 그게. 돼 밑에 보면 이제 싹 바닥에 올라와 있죠. 아니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만큼 이게 원가가 되게 싸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가루를 좋아해.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종훈 팀장이 오랜만에 함께해서 이제 시장의 큰 시계열, 네, 큰 네. 그림을 쭉 네. 짚어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뉴스나 이런 네. 내용들을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닷새 연속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지치는 그쵸. 그런 구간이고요. 이게 뭔가 시장이 하락하건 상승하고 뭔가 좀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좀 안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결국 외환 시장이 지금 패닉 상태에 좀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패닉 상태 별게 아니라 기울기가 너무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것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한마디로 지금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논하기 자체가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좀 이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우지수 한 1% 떨어졌고요. S&P 500 역시 1% 떨어졌고 나스닥 0.6% 떨어지면서 다우는 이틀 연속이죠. 지난 금요일 날도 연중 최저치. 결국 2020년 3월 이후 드디어 다우지수도 지금 베어마켓에 들어갔습니다. S&P 500도 0.9% 떨어졌고 연중 최저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 저점으로 해서 지금 50% 반등했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지금 저점이 깨진 적이 없었는데 역시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기록이 깨졌어요. 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50% 회복 이후 다시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진짜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벌어졌죠. 그러면서 S&P 500 연중 최저, 다우 연중 최저가 오늘 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초 대비로 보면 다우지수도 지금 20%, S&P 500도 한 23, 4%, 나스닥은 32, 3%가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고 결국 나스닥은 아직 약간 저점에 와 있지만 S&P 500과 다우지수는 이 저점을 지금 훼손된 깼네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6월에 기록했었던 저점 6월 저 때도 정말 우리 시장의 공포가 극에 치달았는데 지금 그 수준까지 떨어졌다. 네, 요 그림 잠깐 조금 더 보시면 지금 8월에 중순에 보면 이게 곧 회복했었잖아요. 이 언저리가 언제냐면 저는 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때 달러 N이 지금 131, 132까지 그 갔을 때거든요. 그 상태니까 약간 좀 시장이랑은 약간 좀 달랐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나마 희망이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던 때가 이때고 다시 흘러내린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유가도 지금 1월 4일 이후 최저치까지 많이 떨어져 올랐어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유가 떨어진 분명히 우리한테 호재인데요. 호재 맞는데 여하튼 유가 떨어지는 걸 해석을 사람들은 글로벌 경기의 침체 이런 것들을 우려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난 금요일 날이요. 79달러대로 들어섰잖아요. 6%가 떨어지면서 79달러 떨어졌거든요. 오늘 하루 또 지금 2% 거의 3%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76달러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네. 유가가 네.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올랐던 초강세의 그 배경이 물론 이제 다시 이제 엔데믹 선언이 되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이거를 자꾸 경기 침체 얘기를 붙이는 것보다는 네. 뭔가 전쟁 이슈로 그냥 붙여서 좀 좋게. 근데 전쟁이 끝나야 됐으면 되는데 좋겠는데. 뉴스 다들 보시잖아요. 뉴스 보시면 지금 한동안 잠잠하던 게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네. 외국에서도 뉴스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말로는 뭐 예비군만 잡아간다는데 예비군만 아니라 다 데려가잖아요. 거기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다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있으니까. 탈출 행렬이 뭐 이어가고 맞아요. 있고요. 어저께인가 그 KBS가 잠깐 제가 클립으로 된 뉴스 보니까 그 또 젊은 친구 하나가 거기서 또 총을 발사했다는 거잖아요. 그 징집하고 이런 데서 끌려가기 싫어갖고. 그러니까 당연한 심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총알바지 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저때까지의 분위기.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다는데 꼭 끌고 가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이게 지금 이상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죠. 거기다가 뭐 지금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지금 자기네가 그 차지한 영토를 그 러시아가 지금 투표 붙인 거 보셨어요? 네. 그게 이제 러시아라고 그러면 러시아 그쪽 공격하면 또 핵을 발사시다 얘기하니까 지금 이거는 그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지만 언제 상황이 돌변할지도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여전히 불안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네, 자 국채 금리도 너무 많이 네. 올랐죠. 이게 3.5였잖아요. 그때요. 3.5 여기 갔을 때 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 틀렸죠. 왜냐하면 이거 다시 회복하지 않을 거다, 올라가지 네. 않을 거다 이번 타임에는. 근데 이거 여지없이 깨지면서 그냥 쳐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것은 어쩌면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점도표가 3개월 전 대비 거의 그냥 100bp로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해서 4.4를 찍어놨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4.6 이렇게 찍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125bp를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니 물론 이게 실제 금리가 이렇게 쫓아가는 건 아니고 뭐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어떤 그 외환 시장의 패닉이라면 지금 이거를 채권을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패닉이거든요. 채권 투자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손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드라가 지금 그런 형님조차 지금 연준이 너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채권 왕이라는 그 사람조차도 지금 상당히 힘들다고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소위 스프레드라 그래갖고 소위 정크 번드라든가요 하이힐드랑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로 제가 뉴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이 했던 분들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해갖고 그러니까 기체를 통해서 결국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대부분 이제 약간의 지금 증자나 이런 거 쉽지 않은 기업들이겠죠. 그런 기업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상태에서 3번, 4번 주식이 쉬울 수가 없는 거죠. 데울 수가. 왜냐하면 1번, 2번도 주가가 떨어지는데 3번, 4번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2년물 금리는 4.3%까지 지금 치솟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달러도 뭐 고점이 어딘지 모르게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달러가 이제 가장 그 중에 주범이라고 전 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114포인트까지 올라갈지 이거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뭐 근처도 못 갔죠. 지금 이거 뭐냐? 영국 파운드화는 사상 최저. 네. 이런 수치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태어나서 처음 본 거 아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영국 파운드가 이렇게 떨어진 걸 처음 본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새로운 이게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영국 파운드가 떨어진 거 뉴스 보셨겠지만 새로운 그 총리가 나왔잖아요. 지금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감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경기가 더 어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훅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얘기도 했지만 내년 1월에 지금 영국의 좀 CPI 그런 전망이 뭐 18%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설마 그랬는데 그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트가 파운드화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지금 달러 인덱스는 114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진짜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고요. 어저께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한마디로 패닉 그 이상이었죠. 실제로 보면 코스닥이 5%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환율이 1,420원 막 뚫고 올라갔는데 오늘 잠시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 밤에 있었던 거 보니까 1,430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1,430.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우리 시장도 여전히 그런 혼돈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보니까 달러화의 움직임에 따른 ETF는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이것도 미국 사람이 해당되는 건데요. 미국에 이제 그 요즘 보면 올해 남은 승자는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불마켓에 들어간 것은 결국은 지금 달러밖에 캐시밖에 없다는 얘기하는 것도 이게 이제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단순하게 쉽게 미국 달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베팅하는 거는 US 달러의 U랑요, up이 있습니다. U-up 이게 뭐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U-down입니다. U-down, U-P, U-D-N인데요. 이게 올해 보면 이제 그냥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도 계속 몰리고 있다는데 뭐 그건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지만 여하튼 이런 시장에서의 흐름에서 많은 사람들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그림이 약간 뭐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는 사람에서 딱한 그림 보여드렸는데요. 그 연초 대비 미국 달러 대비 각국의 화폐 가치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어제랑 거의 똑같은 건데 이제 그림만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아르헨티나 30%, 터키 27%, 한국도 일본, 한국 이렇게 갖고 쭉 올라가는 거죠. 그나마 이제 캐나다가 지금 7% 떨어졌거든요. 근데 캐나다나 이렇게 몇몇 국가는 지금 지난주에 또 금리 확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세를 보셔야 되겠는데 여하튼 연초 대비 달러 대비 각국 화폐 가치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국이 더 많이 떨어졌다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는 있죠. 여하튼 시장에서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중국이 한 10%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캐나다도 말씀드렸다. 최근 2달 사이 좀 약해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왜 흐름이 보이느냐 하면 가장 큰 것은 뭐 여러 가지게 각국이 원론적인 것들하면 각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잖아요 팬데믹에서. 네. 그럼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교과서적으로 팩트인데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돈이 몰리느냐는 거죠.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가 바로 그 미국이 선택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최근 1년 동안에요. 최근 1년 동안에 다들 금리 올린 건 아시지만 어느 정도 올린지는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올린 거?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미국과 지금 캐나다가 핑크색이? 붙어 있고요. 제일 많이 올린 나라들이 되겠고요. 네. 영국도 올렸지만 영국은 요 정도, 절반 정도. 영국 이번에 50bp 올렸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은 캐나다 이번에 100bp 올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튼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죠. 일본은 계속 똑같네요. 일본은 뭐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실제로 보면 일본은 특이한 나라죠. 어찌됐건 일본 특이하고 지금 보면 터키도 특이하고 뭐 이런 나라들인데 여하튼 이 시장에서 그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화폐 가치 중에 통화 외환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10나라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되는데요. 여하튼 보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유로, 스위스, 영국, 일본 해갖고요. 10나라의 국가의 화폐 가치인데 그 국가들이 다 금리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보면 50bp 올릴 가능성이 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보면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겠죠.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뭐 정책 당국이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이나 재정경제부나 이름도 하도 바뀌어갖고 하여튼 그분들은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프겠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 또 올려서 그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방어해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어떤 빚을 갚는 데에 대한 비용이 워낙 커지고 어려움이 호소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엄청 쏟아질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뭐 보도된 내용들 인터뷰 내용들만 봐도 그냥 뭐 매가 날아다닙니다. 매가 맞아요. 날아다니고 제레미 시걸 교수는 파월에게 사과해라 뭐 이런 발언도 사과를 잘 안 쏟아내고 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예. 미국 원래 사람들 사과 잘하잖아요. 의미 없는 사과. 모르죠. 뭘 할지 안 할지 모르겠. 소리 잘하는데. 예. Excuse me는 그냥 앞을 지나갈 때 하는 거죠. 이런 건 심각하게 어팔러지를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요. 그러면 또 연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안 할. 모르죠. 하여튼 뭐 그 제레미 세겔 교수가 한 얘기는 지금 연준의 시계에서 제롬 파월에 대해서 극혐하는 사람이거든요. 극히 이제 비판하는데 오늘 얘기한 거, 그러니까 매일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도 인터뷰한 거 보면 결국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지금 연준이 결국 제롬 파월이 미국 국민들한테 큰 죄를 졌다고 했습니다. 표현을 큰 죄를 졌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리가 아니라 어파로지라는 거죠. 진짜 사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를 보면 90도 절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사임. 뭐 사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니까 비판적인 시가 또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월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실제 시장에 대해서 늘 엇갈리는데. 늘 엇갈리는데 여전히 시장은 지금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축돼 있는 것도 분명하죠. 다만 오늘도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모건스탠의 마이크 윌슨 얘기 오늘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윌슨의 오늘 한 흥미로운 것은 좀 더 자세한 거는 마켓워치 오늘 기사에 좀 자세히 나왔는데 이걸 좀 분석해서 좀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결국 달러의 강세가 물론 여기에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논쟁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뭐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현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달러 강세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 초래 가능성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는 연말에 118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8도 이건 꽤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114잖아요. 그럼 얼마 안 남았어요. 3.5%인데 엄청 큰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엄청 큰 건데 여기에라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라도 브레이크 걸리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많은 분, 저도 마찬가지. 그 브레이크 걸리고 나서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건 뭐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요 그림이 흥미로운데 요 그림을 보는 방법은 요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 전년 동기 대비요. 전년 동기 대비 달러 인덱스의 증감률입니다. 증감. 그러니까 요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요거 내려가면 내려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요 하나가 금융 위기 내지는 글로벌 경영 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997년, 98년 우리나라가 이제 IMF 들어갔을 텐데 전 세계에서 보면 이제 러시아 금융 위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버블이었던 시기죠.
나스닥 버블, 기술 IT 버블이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007년 8년 여기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되겠고요. 금융이 되겠고요. 가장 최근 아마 이때는 2015년 16년은 이제는 기억도 안 나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가 채권 부도 시그스.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얘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의 그런 위기감이 분명히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마이클 윌슨은 경고하고 있고요. 마이클 윌슨 뭐 현재 똑같습니다. 3,000에서 3,400 연말까지 3,000에서 3,400 바닥하고 내년 1분기에 바닥 뭐 이런 얘기를 마이클 윌슨의 뭐 초지일관 얘기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윌슨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앞선 코너에서도 우리 박 선생이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이익 전망이 지금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가에서요. 내년도 이익을 감익을 얘기하는 것, 이익이 감소할 거로 얘기하는 것은 모건 스탠리 한 곳입니다. 한 곳. 나머지는 이익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증가율 자체는 상당히 둔화될 것. 평균이 지금 한 4.5% 정도 됩니다. 내년도 이익 전망이요. 그렇지만 마이클 윌슨은 마이너스 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분의 생각은 야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지금 안이하게 그 이익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2024년 실적은 마이너스 성장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죠. 전혀 반대되는 사람 얘기가 제레미 시걸 교수 그리고 마르코 콜라노빅 같은 경우는 끝났다 얘기를 하는 거죠. 끝났다는 얘기에 뭐 각종 그런 통계는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많이 있고 실제되는 우리의 가격과 지금 정부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항목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이 결국 쉘터 있죠. 렌트비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전월 대비 지금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많이 둔화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거 이제 선행되는 것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보면 CPI를 보면 거의 처음으로 지금 이번에 자동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요걸 그 미국에 보면 NHAB라는 또 중고차 그만 보는 인덱스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10%막 떨어집니다. 지금 중고차 가격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괴리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문만 보니까 이 마이클 윌슨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방어적 주식 비중은 높여라는 얘기죠. 방어적 주식 높이는 건 주가 안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을 해야지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바뀔 게 그나마 선방할 수 있고 올라갈 때도 상당히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대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고평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하는 건데 특히 빅테크 기업들 지금 고평가인데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의 3분기 이익 전망이 21.4%가 기존 대비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요. 기존 대비. 그러면 2023년 전망도 마이너스 11%. 지금 월가에서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 마이너스 4%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2배 이상이 빅테크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이익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3분기 이익도 평균 향이 5.8%에 비해서 21%, 마이너스 3%에 비해서 자기네가 마이너스 3, 4%에 비해서 두세 배를 더 많이 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메가캡 그중에서 한 2천억 달러 이상의 메가캡의 테크 기업의 PR이 여전히 35, 6배, 7배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죠. S&P 500이 16,700. 지난주 기준을 보면 15.6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2.5배. 그러니까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 모건 스탠리의 시각입니다. 그거를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에비타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매출 대비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다는 얘기가 모건 스탠리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얘기 들어가면 시장 상당히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팩트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지난 금요일 그 토요일 날 저희 주말 라이브에서 잠깐 말씀드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기본적으로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어적 스탠스를 유지하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제 언제까지 유지하냐는 얘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기억해둘만 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는데요. 신규 실업청 역설적으로 보면 언제가 바닥이냐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의 시각은.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또는 조건이라 할 수도 있고 같이 여러 가지 항목을 본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요.
중요한 거가 이제 실업률은 이제 이번에 내년에 4.4까지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신규 실업 창구가 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역설적이죠. 지금 보면 신규 실업 창구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21만 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규가 실업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하죠. 그만큼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년물 금리 오늘 3.7 가고 있는데요. 4%까지 넘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이건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느낌으로 보면. 미국 달러는 하락세에 진입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죠 지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아마 뜨아할 겁니다. 이게 당장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플러스 한 두세 가지 더 있는데 아주 세미랑 좀 세세한 거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뱅크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나서야 공격적으로 스탠스를 전환해도 늦지 않다 보고 있고요. 이분들의 시각은 아시지만 이분들의 시각은 내년도 1분기 말 정도 아니겠네요. 대표적으로는 두 군데 시장을 하여튼 계속해서 줄곧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 줄곧 안 좋게 보던 두 군데 얘기만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뭐 일단 안 좋은 시각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라는 거.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내일 이 시간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출근을 하면서 과연 이제 오프닝도 중요하지만 클로징을 할 때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했는데 뭐 투자의 귀재, 구루들의 그런 명언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요. 시장 하락한다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좀 어려우시겠지만 편하게 먹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에 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새벽 6시 30분 열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